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최근 자동차 정보 다루시는 분들의 국산 전기차에 대한 평가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EV3, ST1 평가를 보시면 합리적인 선에서 장점과 단점을 잘 분석하시고 댓글 분위기도 보면 아직도 뭐 중국몽을 부르짖었던 일부 채널들이나 뭐 그런 데에서는 이게 참 중국차를 올리면 국산차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아주 뭐 분위기가 난리가 나고요. 중국차를 옹호하는 분들은 뭐 국산차, 국산 전기차가 올라오면은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고 댓글판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거의 뭐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은 나중에 자기가 양쪽을 어떻게 다 듣고 싶은 얘기를 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 그 왜 우리가 그 박쥐우화 있잖아요. 네. 그런 결과를 나중에는 아마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일부 채널들을 빼고는 이제 거의 대부분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어요. EV9 때의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EV9 가격도 비싸게 출시가 됐고 뭐 기아 주제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 EGMP가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딱 그 차들을 위한 플랫폼인데 이걸 대형 SUV에 준하는 미국에서는 미드 사이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5m 정도 되면은 뭐 풀 사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펠리세이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확장을 해놨으니 속빈 강정일 것이다. 그리고 현대가 갑자기 이렇게 대형 SUV, 큰 사이즈의 3열까지 갖춘 이런 SUV에서 인상적인 상품성을 냈을 리가 없다라는 편견 때문에 그리고 또 국산차를 무조건 이렇게 좀 낮추고 까고 그러면 야 소비자들을 위해서 참 노력하는구나. 아마 이러한 평가, 이러한 인정을 좀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대로 담겨져 있는 가치라든지 이게 전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완성도가 있는 모델인지는 전혀 꿈에도 모른 채 일단 격화시켜 놓고 씹어 놓고 까놓고 보니까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막 생겼지 않습니까? 네, 유럽 올해차, 북미 올해차, 영국 올해차, 독일 올해차, 세계 올해차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습 효과가 좀 컸죠. 2년 전에 GV60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걸 전달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GV60 아이오닉 5와 EV6에서 이미 검증된 EGMP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경쟁 업체 대비 적어도 한 4, 5년 정도 앞선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전기차에 맞는 그런 전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내연차에서 거동 제어를 하는 그런 전자제어, 스테빌리티 컨트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새로운 형태의 보다 확장된 스테빌리티 컨트롤 이걸 이제 현대에서는 후에 VMC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 VMC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ESC인데 좀 독특한 ESC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ESC다. 예를 들어서 오버스티어가 살짝살짝 나는 구간에서의 반응이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로나 그리고 하중이 실리는 그런 또 스티어의 변화가 생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 발생하는 양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GV60는 거의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오버스티어 반응은 내가 처음인데 이거 정말 신기하다. 마치 알고리즘으로 짜놔서 이런 환경에서는 요 정도 딱 허용 범위를 정해놓고 요 정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고 딱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재미를 느끼게 정량적인 오버스티어를 나게 했다라는 건 이건 기구에서 만들어내는 거동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자제어에서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인데 야 이게 뭐지? 이거 진짜 놀랍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버스티어라 그래서 막 가족 못 태운다 막 문제된다 했을 때 그런 개념이 아니다 지금. 이거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안전을 해치는 범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 새로운 제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걸 기점으로 해서 ESC를 폭넓게 전기차에서 ESC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연차의 그 패시브한
벤츠와 부시가 개발했던 스테빌리티 컨트롤 프로그램이었죠. 맨 처음에 일렉트릭 스테빌리티 프로그램이었는데 요걸 이제 컨트롤이든 뭐 다양한 명칭으로 이제 다른 제조사에서 그 기술 특허를 가져다가 자기들에 맞게 조율을 해서 쓰고 있는데 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SDV 시대에 VMC라는 게 소프트웨어 파워트레인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제어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의 접지, 거동을 잘 잡아나가느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설계로 진입하는 그런 전기차에 맞는 확장된 ESC, 다시 말하면 이제 전자 스테빌리티 컨트롤의 영역이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를 기반으로 해서 상단으로 더 넓게 과거의 내연차 시절에 ESC를 포함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당시에도 이제 현업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 현업자가 참 분야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설계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품을 제작해서 뭐 납품을 하는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도 현업자고요. 검수하시는 분들도 현업자고 조립하시는 분들도 현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구조를 알고 계시는 현업자인지 아니면은 부품만 다루는 아니면 뭐 조립 과정에 관여하는 현업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직은 크고 그 조직의 네임이 딱 있으니까 내가 어디 다니는 현업자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뭐 모든 분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통달한 그런 전문가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야 내가 내연차와 똑같이 ESC 관련된 부품들을 조립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똑같지. 구조나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하는 그런 직군에 계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확신에 차서 전달을 하게 되면 그걸 그분보다 더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그거 봐 현업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하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요게 이제 한 3년 정도 유튜브를 기반으로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된 미디어라든지 또 기사들 기자분들이 자동차 당담 기자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는 없어요. 전기차는 그냥 내연차에서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만 바뀐 자동차의 다른 카테고리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한 거죠. 미래 전기차가 왜 내연차를 몰아내고 내연차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해고가 돼야 되고 산업 전반의 전반적인 흐름이 뒤집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파워트레인만 바뀐다 그러면 왜 자동차 산업이 뒤집어진다 그러겠어요. 밸류체인 전체가 다 갈아엎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연결을 못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에 어느 정도 이게 내연차와 전기차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 기업이 여전히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견, 믿음,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요. 일본 차는 여전히 하이브리드는 뭐 세계 최고다. 이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산차가 언제부터 기술적으로 언제부터 파워트레인 분야에 언제부터 품질로 퍼스트 무버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결국은 상품에 투영이 돼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상품성을 보니 그 상품성 기술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국산차를 그동안 적절히 까고 뭔가 훈계를 하고 하다 보면 반응이 좋아요. 야, 너 때문에 이 국산차가 발전하게 생겼다. 야, 이거 뭐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 안 받았구나. 뭐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EV9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한번 증명해 봐야지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EV9 사태로 인해서 잘못 평가를 했었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그 꼬리표가 이제 계속 따라다니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대중들 앞에서 뭔가 상품의 가치를 통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핵심을 모르고 평가를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오롯이 져야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학습을 한 거죠. 국산 전기차가 이게 허접한 게 아니었구나. 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전기차 시장이 내연차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해서 기존의 독일 그리고 또 일본 또 미국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너무 여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잘 참고 잘 견뎌주셨고 반복된 얘기 들으시느라 고통스러우실 텐데 아니야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거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도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바꿔야 돼라는 성숙한 생각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인사를 줬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뒤에 딱 버티고 계셔서 괜찮아 해!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 무슨 얘기든 해! 다 들어주고 우리가 다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 목소리를 높여줄게 하고 버티고 계시니까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좀 난처한 입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생각을 고쳐두셔야 되는 게, 본인을 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내일 없어져도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유튜브 플랫폼을 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는 일반 사람들인데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건 못 되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까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 진짜 착각하시는 겁니다. 본인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본인은 내일 세상이 없어져도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 정도의 미미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얘기니까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하지만 업계에서 특히 국산차나 K배터리에서 핵심 기술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기간산업, 앞으로 50년, 100년을 경쟁력 있게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주시느냐 못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귀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없어져도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사업하고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독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잘못된 이야기가 확산되는 그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루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동을 거는 거지, 여러분들에게는 관심이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뭐 왜 나를 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저격하고 까잖아요. 그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만큼의 경력과 지식과 그리고 또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아, 저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좀 저격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지, 잘못 말고 막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려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본인을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일 없어져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친분을 안 가져도 전혀 아쉽지 않은 그 정도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튜버들, 유튜브 아니면은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기자분들도 그래요. 뭐 제가 자동차 관련된 유튜브 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 언제 보겠어요? 평생 모르고 살아도 요만큼의 불편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흐트러진다 그래서 요만큼의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각 개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무지나 아니면 부당한 이득 때문에 잘못 얘기하는 것이 확산이 되는 그 근거지가 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산이 되면 이걸 수습하는데 힘드니까, 그렇게 말을 잘못 나가는 그 횟수만큼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걸려도 보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 잘못 확산이 되더라도 저와 같이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팩트를 보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무엇이 맞는지가 이제 상황적으로 증명이 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옵니다. 그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자기를 깐다라고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경영진 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꾸 이런 분들이 이제 발표회장이나 행사장에서 만나면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배울 거 없는가? 제가 뻔히 다 아는데 저한테도 별로 배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겸손함,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좀 낮춰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높이려는 그러한 립 서비스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님도 기자들 만나서 잘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착각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지식이 잘 갖춰져 있고 자기의 객관화가 잘 돼 있으면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배운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좀 더 혼내줘야 되겠구만. 아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중국차 갖다가 막 비교하면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떤 좋은 마음인지는 잘 아는데 이 버릇 잘못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밤낮 없이 일하시고 계시면서 국산 전기차 K배터리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의 귀중한 엔지니어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립 서비스 하실 때 그 리미트를 딱 정하세요. 아, 뭐 요즘 올려주시는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딱 요 정도가 제일 좋아요. 배우고 있다 그러면 막 집에 가가지고 그래 나를 배운다 이런다니까. 여러분들이 뭘 배워요? 안 배우시잖아. 여러분들이 배우는 장소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세미나 하시고 학회도 하시고 이 기술자 관련된 포럼이나 또 세미나 같은데 유튜버들 앉혀놓고서 한번 1시간 강의라도 들려줘 보세요. 단어 몇 개 빼고는 전혀 이해 못한 그런 수준 높은 공학적인 지식들을 나누면서 그걸 통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유튜브의 가십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겉만 보고서 이런 품평에 비슷한 평가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정말 없이 살다가 따라가는데 급급해서 내가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숨 찐 당분간은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좀 움츠려야 된다. 그리고 또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조직 생활에 길들여질 마인드보다는 이제는 내가 이만큼 성과를 냈으면 자신감 있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이끌어 나갈 거야. 이제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업계 프론티어 선구자가 될 거야. 선구자가 맨날 자기를 낮추면서 아이 제가 뭘 알아요. 아이 제가 뭐 이러면요 따라가는 그런 민중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아니 저런 사람은 어떻게 지도자를 믿고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버스트 무버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불안해서 안 따라가요. 본인은 좀 무섭고 본인은 좀 두렵더라도 나를 믿으세요. 저희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저희가 다 헤쳐나가겠습니다. 다 무찔러 버리겠습니다. 다 저희 앞길을 막으면 쓸어버리겠습니다. 아니 산업의 최전방에서 지휘를 하셔야 되는 지휘관입니다. 그 지휘관이 자꾸 약한 모습 보이고 자꾸 아유 이거 어떻게 뭐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예, 국민들이 안심하고 두 발 쭉 뻗고서 중국차가 들어오든 말든 뭐가 들어오든 말든 뭐 상품성으로 잘 이겨내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서 그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뭐 기자분들은 좀 안 돼. 유튜브는 아시잖아요. 전문성 없는 전혀 다른 직군의 사람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자동차 혹은 요거 좀 돈 되겠는데 해서 들어온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거의 90% 이상이란 말이죠. 90%가 뭐야? 한 99%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조아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이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 용도로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대고하시면 돼요. 더 막 여러분들이 겸손을 나타내고 이런 사람들 기분 맞춰주고 하면 이 자기 객관화 안 된 사람은 한도 끝도 없어요. 본인이 뭐나 됐냐. 이게 잘못된 얘기라고 하면은 뭐 자기를 깐다고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잖아요. 자기가 뭐 그 다음날 없어져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어쨌든 모든 얘기는 다 저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일환으로 자기 객관화 주제 파악을 잘 하면서 지금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나 뭐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상품성의 본질 그리고 핵심을 알고 국산 전기차가 어떻게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하시고 잘하는 독일차 그동안 뭐 잘하던 일본차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야 이런 편견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면 좀 더 다른 세상이 보이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반복됐던 이야기들 지겨운 이야기들 뭐 이런 거 들으시면서 참아주실 우리 구독자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많은 속 깊은 분들이 제가 계속 힘을 잃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